당신은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달콤한 정적 속이 아니었다. 귓가에는 집의 목조 골격을 두드리는 그칠 줄 모르는 바람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코끝에는 세 가지 냄새가 날카롭게 뒤섞여 있다. 불에서 피어오르는 기름진 연기, 벽에 스며든 톡 쏘는 생선 냄새, 그리고 모든 것에 스며든 축축한 양털 냄새. 눈을 뜨자 집 한가운데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천장의 구멍으로 빠져나가려는 영혼처럼 춤추는 것이 보인다. 이곳은 노르웨이 피오르드 비탈에 세워진 돌과 나무로 만든 롱하우스다. 이곳은 당신의 세상이며 이 세상에 사생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클랜, 가족,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쟁만이 있을 뿐이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따뜻한 침대가 아닌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넓은 의자 위에 거칠고 가려운 가죽 위에서 지나갔다. 아버지의 코골이, 옆자리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당신의 자장가였다. 장난감은 언젠가 진짜를 사용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손에 쥐인 조각된 나무 칼과 강가에서 몇 시간이고 물수제비를 뜨던 납작한 돌들이었다. 형이나 이웃집 아들과의 모든 싸움은 놀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패벽에서 누가 더 굳건히 설지, 연회에서 누가 더 고기에 더 가까이 앉을지를 결정하는 끝없는 지위 다툼이었다. 입술이 터져도 울지 않았다. 피의 맛은 약함의 맛이 아니라 힘의 맛이었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불 주위에 모였다. 스칼드, 즉 음유시인들은 그 시절의 인터넷이었다.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로 오딘이 어떻게 지혜를 위해 한쪽 눈을 희생했는지, 토르가 망치 묠니르로 거인들을 어떻게 박살냈는지, 그리고 로키가 교활함으로 신들을 어떻게 이간질했는지를 배웠다. 발할라라는 단어는 당신에게 단순한 천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고의 은퇴 계획이었다. 그곳에 가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싸우다 죽는 것. 병에 걸려 침대에서 조용히 쓰러져 가는 것은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자 가장 큰 수치였다. 15살이 되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키가 커졌고 목소리가 굵어졌으며 손은 노젓기와 밧줄 당기기로 굳은 살이 박였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클랜의 야르리 새로운 원정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처음으로 그 배에 오르게 될 것이었다. 가족을 떠나면서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약함을 보이는 것이었다. 두려움과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혈관 속에서 동시에 흘렀다. 용머리 롱하우스에 올랐을 때 바다는 음유시인들이 묘사하던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곳은 무자비하고 차가우며 무관심한 괴물이었다. 며칠 동안 파도와 싸웠고 속이 메스꺼웠으며 짠물이 얼굴과 손을 태웠다. 옆에 앉은 수염의 바다폭풍이 섞인 늙은 바이킹이 당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투덜거렸다. 바다는 위장이 약한 자를 무트로 뱉어낸다. 애송이. 그리고 마침내 몇 주 후 육지가 보였다. 낯선 땅, 낯선 냄새. 조용히 노를물에 부딪히지 않고 해안에 접근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심장이 전쟁의 북처럼 가슴을 두드렸다. 방패벽이 세워졌을 때 어깨를 나란히 한 남자의 땀 냄새와 가쁜 숨결을 느꼈다. 단 한 번의 명령에 한 몸처럼 앞으로 돌진했다. 주인은 순식간에 비명, 칼이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 그리고 피의 뜨거운 냄새로 가득 찼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살아남으려 애썼다. 아버지와 형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제쳐두고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 지옥의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적을 쓰러뜨렸다. 그의 눈에 비친 놀라움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힘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당신은 이를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원정에서 돌아왔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팔에는 첫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마을의 여자들은 당신을 다르게 쳐다봤다. 걸음걸이가 달라졌다. 이제 남자가 된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원정은 계속되었다. 매 원정마다 새로운 상처 자국, 새로운 팔찌, 그리고 더 많은 존경을 얻었다. 당신의 이름은 속삭임으로 불렸다. 이제 자신의 배를 채울 만큼의 부하와 자신의 클랜을 세울 만큼의 부를 갖게 되었다. 당신은 이제 야을이었다. 더 이상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닌 명령을 내리는 자였다. 당신이 땅을 나누어주고 분쟁을 해결하며
원정의 방향을 결정했다. 하지만 시간은 가장 강인한 전사에게도 무자비했다. 이제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뼈가 쑤셨다. 당신과 함께 첫 원정을 떠났던 그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중에서는 한 줌의 늙은 누페만이 남았다. 나머지는 꿈에 그리던 대로 손에 칼을 든 채 발할라로 갔다.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꾸었다. 침대에서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병으로 썩어가며 죽는 것. 집 위에서의 죽음. 그 생각은 가장 사나운 원저보다도 더 무서웠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운명이 당신의 문을 두드렸다. 정찰병들이 수평선의 경쟁 클랜의 돛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그들의 수는 엄청났다. 수평선은 돛대로 이루어진 숲과 같았다. 옆에선 젊은 전사들의 얼굴에 떠오른 불안감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신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지친 체념과 차가운 결의만이 있었다. 당신은 천천히 일어섰다. 수년간 수많은 전쟁에서 당신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모든 홈이 적의 마지막 숨결이었던 그 무거운 전투도끼를 손에 들었다.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는 아니었다. 방패벽의 맨 앞에서 신들을 도전하듯이 소리치며 당신은 수평선의 적 함대를 노려보며 폐를 가득 채우는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신 후 당신의 클랜에게 역사에 새겨질 그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발할라를 위하여!